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김영지. 지극히 평균적이고 평범한 고등학생이다. 교실에서도 전혀 눈에 띄지 않는 타입이고, 그래서 그런 건지 소위 말하는 좀 노는 여자애들한테 찍혀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처음엔 그저 모욕적인 말로 놀리는 정도였는데 차츰 강도가 세져갖고 도를 지나치게 됐다. 집단 괴롭힘의 주범은 김명진. 우리 반 여자애들 사이에서 리더격인 존재이다. 요즘 너 남친하고는 어때? 남친? 우리야 뭐 완전 잘 나가지. 주변에 따르는 애들도 많고 남친도 있고 학교에서 인지도가 최상위인 애다. 그런 김명진이 나를 표적으로 삼기 시작한 건 한 달 전쯤부터다. 명진이가 반 여자애들을 불러 모아서 노래방에 가자고 했는데 나는 그날 못 간다고 말했다. 결국 그 일을 계기로 명진이의 표적이 되고 말았다. 명진이는 노래방에 안 간다고 한 나를 건방지고 재수없는 애라고 주변 애들한테 짜증을 냈다고 한다. 겨우 그런 일로 짜증까지? 라고 생각했지만 아무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무시하면 얼마 안 가서 다른 데로 관심이 옮겨가려니 했었다. 야 김영지, 나 음료수 좀 사줘. 갑자기? 왜? 처음엔 그냥 이런 식으로 상식 밖의 요구를 하는 정도여서 적당히 거절하면서 넘기면 되려니 하고 크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 아니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이에 갑자기 왜 음료수를 사달라는 거야? 김명신한테 찍히면 힘든 점 중에 하나가 그 아이 주변에 친구가 많다는 거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명신이가 한번 싫어하면 다들 따라서 싫어하기 때문에 명신이가 나를 곱게 보지 않는 순간부터 여자애들 중 반 이상이 나를 이유 없이 싫어했다. 영지 쟤 애가 너무 칙칙하지 않냐? 내 말이. 리더가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려는 여자애들 사이에 또래 집단 성향이 뭔지 직접 체험하게 된 것이다. 여기가 무슨 조직도 아니고. 내가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적은 수이긴 하지만 나도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럴 땐 그냥 무시하는 게 최고야. 맞아. 주변 애들이 아무리 내 욕을 해도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내 편이 돼줬다. 내가 완전히 집단 괴롭힘의 표적이 되었을 때도 두 사람은 여전히 내 옆에 있었다. 하지만 나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두 사람까지 반에서 고립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아팠다. 자기가 싫어하는 애랑 친하게 지내니까 쟤들도 다 싫어. 김명진은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였다. 따라서 표적 근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내 친구들도 표적이 된다는 게 정말 견딜 수 없이 괴로웠다. 필통이 어디 갔지? 잠깐 나갔다 온 사이 책상 위에 있던 필통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 김명진이 나를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게 보였다. 분명 김명진 짓인데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유치한 짓을 하는지 이해 불가였다. 내가 당황하는 걸 보면서 카타르시스라도 느끼는 걸까? 하는 수 없이 필통을 찾아다녔는데 결국 쓰레기통에서 발견했다. 완전 더러워졌네. 더럽게 왜 쓰레기통은 뒤지고 난리야? 냄새. 내가 쓰레기통에서 필통을 꺼내자 김명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큰 소리로 떠들었다. 이게 목적이었구나. 필통에서 필기 도구들을 꺼내서 수돗물에 깨끗이 씻었다. 다행히 천으로 된 필통이라 다시 깨끗하게 빨면 냄새까지 사라지니까 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필통을 빨면서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찔끔 났다.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래? 나라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고 언젠가 명진이에게 똑같이 되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명진이가 다신 이런 짓 못하게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할 만한 무슨 방법이 없을까? 수업 중에도 온통 명진이 버릇을 고쳐줄 방법을 생각하느라 선생님 말은 귀에 들리지도 않았다. 이 일은 절대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일단 제일 먼저 등교해서 좋은 방법을 떠올리고 또 떠올렸다. 안타깝게도 좀처럼 좋은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고 더 최악인 건 자리 바꾸기로 김명진이 짝꿍이 됐다는 거였다. 야, 너 쓰레기통 뒤지는 게 취미지? 자, 여기 쓰레기. 이런 애한테 절대 지면 안 돼.
이런 애 때문에 학교 빠지고 전학 가고 그런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를 악물고 매일 학교에 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무슨 좋은 방법이... 명진이를 혼내줄 방법을 생각하는 건 어느새 하루 시작의 루틴이 됐다. 그런데 교실에 들어선 순간 내 책상이 온통 호치키스로 박음질되어 있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 정말? 책상을 본 순간 한탄이 흘러나왔다. 얼른 이걸 다 빼야지 하다가 갑자기 훅 하고 엄청난 생각이 떠올랐다. 맞아, 이걸 김명진 책상하고 바꿔치기 하면 되잖아. 어제도 명진이는 분명히 제일 먼저 하교했을 거야. 평소처럼 애들한테 큰 소리로 남친 자랑을 해댔으니까 아마 남친 만나려고 쏜살같이 튀어나갔을 거야. 결론적으로 이건 명진이는 모르는 일이고 명진이 작품이 아니라면 그 밑에 똘마니들 짓이야. 나도 어제 집에 일찍 가서 누가 마지막까지 교실에 있었는진 모르지만 명진이 짓이 아니면 똘마니들 짓이 분명해. 이걸 이쪽으로 옮기고 재빠르게 명진이 책상이랑 바꿔놓고 교실에 없던 척을 해야 하니까 화장실로 피했다. 그리고 애들이 교실에 들어와서 책상을 둘러싸고 웅성웅성거리는 틈을 타서 담임을 부르러 교무실로. 담임한테는 마치 내가 최초 발견자인 것처럼 연기하면서 책상 사건을 보고했다. 선생님, 누가 명진이 책상에 호치키스를 막 찍어놨어요. 명진이 어떡해요? 뭐라고? 담임과 교실로 가자 막 등교한 김명진이 자기 책상을 얼빠진 얼굴로 보고 있었다. 그런 김명진을 담임이 세상 자상하게 걱정했다. 명진아, 괜찮아? 너희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니? 어서 자수해. 이건 명백한 폭력이야.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고. 담임의 말이 떨어지자 예상대로 똘마니들의 표정이 파랗게 변했다. 김명진은 자기가 표적이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고 와르르 멘붕 오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것만 같았다. 충격이 컸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울었으니까. 담임이 펄펄 뛰는 와중에 감히 손을 들고 저희가 했어요. 근데 명진이가 아니고 영지 책상인데 라고 똘마니들이 솔직하게 실토할 리도 없고. 그리고 애들 입장에서는 나는 담임하고 동시에 교실에 막 들어온 사람이니까 내가 꾸민 짓이라고 누구 하나 알아챌 리가 없었다. 지금 선생님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인지 아니? 우리 반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더구나 고등학생식이나 돼서 중딩들도 안 할 짓들을. 대체 뭐가 재밌다고 이런 짓을 해? 어? 잘 들어.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보다 몇 배나 더 유치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야. 똑똑히 알아둬. 나는 김명진을 보면서 터져나오는 웃음을 찾느라 죽는 줄 알았다. 괴롭힘을 당한 빼박 물증에 어쩌다 불쌍하게 집단 괴롭힘의 피해자로 공인이 된 전직 학폭 가해자. 그리고 피해 학생을 필사적으로 보호하려는 담임의 구구절절한 설교. 그걸 듣는 복잡한 표정의 김명신이라니. 담임이 어찌나 명신이를 챙기던지. 담임의 진심 어린 말에 김명신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린 건 점심시간에 어떤 남자애가 던진 한마디였다. 하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그동안 애들한테 원망살 짓을 많이 했잖아. 말한 사람이야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겠지만 김명진 표정으로 봐서는 들은 게 분명했다. 그때 김명진의 얼굴 표정은 정말 혼자 보기 아까웠는데. 그리고 나는 괴롭힘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뿐 아니라 이 일을 계기로 김명진도 얌전한 아이가 됐다. 자기가 직접 당해보니 뭔가 깨달은 게 있었던 걸까? 졸지에 자기가 진짜 표적이 됐다고 생각한 건지, 아님 담임의 그 절절한 설교가 모두 자기를 두고 하는 거란 걸 깨닫기라도 한 건지, 어느 쪽인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내가 집단 표적 괴롭힘에서 벗어났으니까 이번 작전 대성공. 진짜 잘 됐어. 이제 김명진이 너 안 괴롭히잖아. 김명진을 표적으로 찍은 숨은 강적이 있다는 것도 대박이야. 그러니까 누군지 진짜 궁금해. 내 말이 나도 알고 싶다. 그거 나야 라고 절대 말은 못하지만 이번 일의 최대 수확은 김명진이 확 달라졌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슬쩍 김명진 똘마니였던 애들을 쳐다보면서 혼자만 아는 웃음을 짓는 나. 똘마니 애들은 한참 동안 대체 어떻게 책상이 바꿔치기 된 건지 수수께끼를 풀지 못해 안달이 나서 애들한테 수시로 탐문도 하고, 특히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는 나를 집중 추궁했지만
내가 제일 나중에 교실에 들어왔다고 끝까지 버티는 바람에 똘마니들은 내가 범인이라는 걸 밝히는데 실패했다. 어쨌든 집단 괴롭힘의 피해자가 어떤 심정인지 김영신이 제대로 이해하고 다시는 어느 누구한테도 그런 짓을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런 행위는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길.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